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예, 우리 벌써 이제 7차시 수업이죠. 104쪽 펴시면 돼요. 교재 같은 걸로 계속 보시면 되고요. 104쪽 보시면 자, 올바른 국어 생활 해가지고요. 바른말 좋은 걸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배웠던 어법,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거 그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맞춤법이라든가 단원 열기 보시죠. 표준어 규정, 그 다음에 의미에 따라서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보충하거나 삭제할 문장 성분이라는 거 의미 전달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건 빼야겠죠. 그리고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중의적인 문장 곧 배우겠지만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것은요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틀린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같은 거 바르게 고치는 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간이 시험에서는요 우리 사실은 앞에서 국어 문법 부분에서 뭐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부분보다는요 맞춤법과 표준어 관련해 가지고요 이제 일상적으로 정확히 써야 되는 단어들 그 다음에 그런 단어들로 문장 구성했을 때 정확하고 바른 문장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최근의 문법 시험에서는요 나왔을 때 오히려 중요합니다. 자, 대표 기출 문제 한번 보죠. 우리 딱 교재에 맞는 내용들 때문에 좀 옛날 문제로 보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문장 구성상 호응이 자연스러운 문장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단 문장 뭐 주어 서술어의 호응, 부서와 서술어의 호응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보죠. 먼저 1번의 말 다듬기 보면 이제 문장 구성할 때 단어 차원에서 정확하게 쓰는 거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보죠. 일단 우리 이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틀리는 패턴들이 일정하게 있기는 한데 어떤 범주에서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일단 스텝 1 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예문들 그리고 이 틀린 예문들을 바르게 고치는 거 이것부터 숙지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 스텝 1 하고요. 그다음에 1.5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짧게 복습해 가지고요.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로 바탕, 숲을 잘 깔아 두고요. 잘 그려 두고 그 사이에 세부 영역 채워 넣는 게 나중에 1.5 단계입니다. 뭐 제 방법론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말다듬기 한번 보죠. 먼저 잘못된 높임 표현 해가지고요. 이거 보면 자, 첫 번째 예문 볼게요. 너 선생님이 빨리 오래. 한국인들은 높임법을 과도하게 써서 문제지 못 써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장의 주어 선생님이 높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에 오래간이라 어떻게 써야 돼요? 뭐 오라고 하셔나 오라셔. 오라셔는 오라고 하셔의 준말이죠. 어려운 예문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너 선생님께서 빨리 오시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오시래라고 해버리면 너를 높이는 셈이기 때문에 이 오시래를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 잘 보세요. 줄에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시다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계시다의 용법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계시다는요. 그죠? 사람 주어를 어떻게 높일 때 직접적으로 높일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줄의 선생님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라 높임의 대상인 줄의 선생님과 관련된 말씀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의 선생님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줄의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높일 때는요.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죠. 이거 다 틀린 표현들이고요. 이번에 이 범주는 상당히 폭넓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한글 맞춤법에 그죠? 제57항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다다음 주 토요일쯤에 라이브 강의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휘 관련해 가지고요. 꾸준히 나오는 부분이고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장해서 한번 다뤄드릴 거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다룰 겁니다. 뭐 따로 책 안 사줘도 되고요. 자, 보세요. 리보솜과 리소솜은 서로 틀린 거예요. 우리 왜 틀리다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죠? 잘못됐다, 옳지 않다 해가지고요. 맞다의 반대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맥에서는 두 대상이 같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다의 반대말인 뭐 써야 됩니까? 다르다 활용해서 리보솜과 리소솜은 서로 다른 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저는 이동할 때 라디오 많이 듣는 편인데 요즘에 라디오 들어보면 그 아이돌들이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해요. 하는데 저도 아이돌 좋아합니다. 꼰대 아니거든요. 아이돌 좋아하는데 이 표현 틀리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저랑 취미가 틀리시네요. 그래서 그 표현이 틀린 거고 저랑 취미가 다르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이 용법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 후보는 지지층이 두텁다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사람의 수가 많다는 의미로 쓰이는 건데 특히 이 두텁다 같은 경우는 수가 많을 때 쓰지는 않고요. 이 표현 낯설죠. 그죠? 사람의 수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지지층이 두껍다, 수강생층이 두껍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왜 두텁다 같은 경우는요. 사람의 추상적인 감정에 한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의가 두텁다, 인정이 두텁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그죠? 지지층 같은 경우는 두텁다가 아니라 두껍다를 쓰는 겁니다. 물론 물체 물리적인 두께도 두껍다를 쓰게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일상적으로 많이 틀리지는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왜 틀렸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05 쪽 한번 보시면요. 용언의 잘못된 활용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첫 번째 거 볼게요. 보세요 잘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뭐하고 뭐 결합한 말이에요? 그죠? 날다와 가다가 결합한 말인데 이거 두 개 결합할 때 연결해주는 어미 아 붙어가지고요. 그죠? 날아가다 활용해서 날아가지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날아가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 잘 보세요.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라고 했을 때 우리 기본적으로 이 시키다라는 말은요. 시키다라는 말은 주어가 자신 말고요. 다른 대상에게 행동하도록 할 때 그때 쓰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문맥에서는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라고 했을 때 소개라는 행위를 나라는 주체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개시켜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소개해 줄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원체만이 잘못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런 계열로만 선택지 4개가 구성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요령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문법적인 거 따지기보다는 한국인의 문법적인 직관으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뭐 신내림 이런 거 아니고요. 그죠? 이런 거 아니고 한번 보세요. 일단 이런 류의 문제에서 시키다 붙은 말이 나오면 얘를 하다로 바꿔보세요. 그래서 하다로 바꿨을 때 자연스러우면 하다를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하다로 바꿨을 때 부자연스럽다면 당연히 시키다를 쓰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 맥락에서는요. 내가 친구 한 명 소개해 줄게 그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소개해 줄게, 소개할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고요. 그죠?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저녁마다 그죠? 강아지를 저는 키우지 않습니다. 저는 거북이 키워요. 강아지를 산책시킨다. 자, 지금 뭐 나와 있어요? 시키다라는 표현 나와 있기 때문에 하다로 바꿔보라고 했죠. 그러면 해볼게요. 나는 저녁마다 강아지를 산책한다.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이때는 하다 붙여서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때는 산책시킨다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문 보세요. 아버님 올해도 건강하세요 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기는 해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왜 건강하다의 품사가 뭐예요? 건강하다의 품사는 그렇죠. 건강한다가 안 되니까 형용사예요. 그러면 우리 왜 형용사는요. 그죠? 명령형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형용사들 같은 경우는 명령형으로 썼을 때 어색하다는 게 직관적으로 인지가 되지만 건강하세요나 행복하세요 같은 말들은요. 직관적으로 잘 인지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건강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그죠?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그죠? 행복하세요가 아니라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네 번째 문은 근간에는 출제 빈도 높지 않아요. 가볍게만 보세요. 영화가 매우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멋많은 것 같다라는 표현은요. 추측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가 매우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신의 느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느낌은 내가 아는 바지 추측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죠? 뭐 유체이탈 화법입니까? 그래서 영화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명확한 표현이죠. 이 한국인들이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은 그 건방지라는 느낌 줄까봐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기 느낌, 내가 느끼는 느낌은 추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가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건방진 건 아니에요. 그죠?
저는 강의 잘합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 안 할래요. 건방져요? 뭐 어차피 뭐 이렇게 해도 뭐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잖아요. 그죠? 뭐 제가 뭐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다음에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문장 다듬기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단어 자체에서 정확한 쓰임을 본 거고요. 이제 문장 차원에서 1번 한번 보시면 문장 성분의 보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왜 의미 전달할 때 우리 문장 성분에서요. 주성분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주어, 그죠? 서술어, 목적어, 보어 같은 경우에 의미 전달상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지면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문장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문학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예술의 장르로서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요 이후에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에는 뭐가 빠져 있나요? 누가 문학을 즐길 예술적인 본능을 지니는지 주어가 빠져 있는데 물론 한국어 문장에서요. 같은 주어가 중복될 때는 생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문학은인데 문학은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즉 지금 이 뒤쪽에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의 주어는요. 전체 문장의 주어인 문학은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뒤쪽에 해당하는 주어를 따로 넣어줘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인간은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면서 산다. 일단 여기에는 순응의 대상이 빠져 있죠. 앞에 환경을이라는 말이 중복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순응하면서 산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능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수능의 대상, 그죠? 때로는 환경에 순응하면서 산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자, 세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네요.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그다음에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우리 왜 역시 뒤쪽에 개통의 주어가 없는데요. 공사 가지고 개통된다는 말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개통되다에 해당하는 주어가 따로 있어야겠죠. 자,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어렵지 않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낯선 문장들 쭉 나왔을 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교재 일단 스텝 1에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복습하실 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전체 예문 3번 정도 보시면서 스스로 잘못된 부분 확인해 보시고 고쳐보면 되겠습니다. 3번만 연습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숙지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106쪽 한번 보시면 이제 반대죠. 불필요한 문장 성분의 삭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불필요하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죠? 이미 이게 했는데 또 언급된 것, 중복되는 거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그 선수의 장점은 경기 흐름을 잘 읽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잘 보내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아니 앞에 장점 뭔지 얘기했는데 또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에만 남기든 아니면 뒤에만 남기든 둘 중에 하나여야겠죠. 그래서 앞에만 남기게 되면 그 선수의 장점은 경기 흐름을 잘 읽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잘 보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그 선수는 경기 흐름을 잘 읽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잘 보내준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도 보세요. 방학 기간 동안 축구를 실컷 했다. 이거 두 개 의미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만 쓰면 되죠. 방학 동안 축구를 실컷 했다. 이건 2021년 국가직 9급에도 또 출제된 예문이기도 합니다. 그죠? 보시고요. 세 번째 범주는요. 이 고유어와 한자어를 함께 쓰면서 의미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한자어들을 함께 쓰면서 의미가 중복되는 경우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즘 같은 때에는 세 번째 예문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요즘 같은 때에는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가보죠. 우리 왜 환기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공기를 바꿔준다. 공기를 순환한다는 의미가 이미 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보면 공기를 자주 공기 순환해야 해가지고요.
공기라는 의미가 중복이 되죠. 그죠? 일종의 의미상의 낭비가 일어난 겁니다. 공기만 쓰든가 아니면 환기만 쓰든가 해야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에는 자주 환기해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요즘 같은 때에는 공기를 자주 바꿔주어야 감기에 안 걸리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자, 이런 범주도요. 다양하게 응용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거 기본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자, 괜찮죠?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왜 문장 성분의 호응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그다음에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첫 번째 예문은요. 딱 정해진 패턴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고유 언어를 가졌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전체 서술어가 뭐가 돼요? 가졌다가 되는데요. 지금 가졌다의 주어는 뭐죠? 우리가 고유 언어를 가졌다. 그러면 전체 문장의 주어 부인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부분을 풀어주는 서술부가 없잖아요. 풀어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되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고유 언어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가졌다에 호응하는 주어는 우리가 가졌다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관형형 명사로 끝날 때는요. 그죠? 우리 왜 용언의 은, 이응 붙은 게 관형형이고 그래서 관형형 점 명사로 끝날 때 서술부도요. 관형형 명사로 끝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왜 자연스러운가는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으면 가졌다 우리 이렇게 호응하고 앞에 관형형 명사로 연결된 부분과 호응되는 게 없기 때문에 서술부도요. 이렇게 끝나는 게 적절합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 보세요. 현재 복지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리 왜 전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앞을 내다봄 이런 뜻인데 지금 보세요. 주어가 복지 정책은 앞을 내다봄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복지 정책은 이라는 것을 주어로 쓴다면 얘는 전망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현재 복지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전망하다를 굳이 쓰고 싶다면 현재 복지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럼 이것도 보세요. 세 번째 예문인데요. 주어와 서술어 호응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치는 맛도 영양도 많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세요. 맞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지금 맛과 영양 두 개를 묶어서요. 많다라는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러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각각이 말이 되기 때문에 중복돼서 묶어버린 건데 끊어볼게요. 김치는 맛이 많다. 맛이 많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많다라는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맛도 좋고 영양도 많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주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광고나 뭐 광고 받게 되는 전단지 같은 거 거리에서 이런 것들 보면 이런 식의 호응 잘못된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요즘에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그 길 가다가 이렇게 맞춤법 틀린 거나 어휘 사용 잘못된 거 있으면 핸드폰 꺼내서 쇼츠로 한번 찍어 보려고요. 매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맨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시간이 치여가지고 뭐 이동하면서도 계속 책 보고 뭔가 생각하고 기획하거나라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죠? 만둣국 이런 것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 해야 되는데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요거 패턴 아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거. 요거 잘 기억하세요. A와 B라는 두 개의 대상을 묶어서 뭐 와나 과, 도 이렇게 묶을 수 있게 좀 묶어서 시하다라는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를 할 때는요. 딱 끊어가지고요. 일단
떨어져 있는 부분의 호응 관계를 점검하는 게 적절합니다. 나중에 1.5 단계에서 확장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죠. 당연히 떨어져 있는 부분 먼저 점검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영향도 만화는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틀리게 쓰면은 너무 티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부분 먼저 점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7쪽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직접 손으로 쓴 작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죠? 보세요. 우리 왜 절대로 같은 부서는요. 주로 어떤 형태의 서술어와 호응하나요? 부정 형태의 서술어와 호응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직접 손으로 쓴 작품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건 절대로에 맞춰서 바꾸다 보니까 아니 보세요. 가입 조건인데 작품 제출하지 말라고 이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뒤쪽에 서술어 부분을 바꾸는 것보다는요. 그죠? 이 부사 자체를 바꾸는 게 맞겠죠. 그래서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손으로 쓴 작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자, 절대로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 왜 대표적으로 결코나 별로 같은 이런 부사들도요. 어떤 형태의 서술어 하고요. 부정 형태의 서술어와 호응을 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죠? 그래서 나 결코 공부할 거야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나는 결코 놀지 않을 거야. 그죠? 합격하는 그날까지 결코 놀지 않고 공부할 거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결코나 별로나 절대로 같은 경우에 부정 형태의 서술어와 호응한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하면 아 맞아 내가 쓰는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한번 가보죠. 자, 그녀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 우리 왜 용언들 중에서 어떤 용언들은요, 의미상 문장 구성할 때 부정 형태하고만 호응하는 용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언하다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는데 형언하다라는 뜻 자체가요, 형용해서 말하다라는 뜻인데 주로 어렵다, 없다, 못하다 같은 부정어와 호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죠? 형언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죠. 자, 그다음에 다음 예문도 한번 보세요. 이 지역은 무단 입산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전체 주어가 뭐예요? 주어부가 이 지역은, 서술부가 뭐죠?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역이 처벌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지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호응되게 바꾸면요. 이 지역에 무단 입산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 지역은 이라는 주어부를 그대로 둔다면 이 지역은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무단 입산자를 처벌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예문 볼게요. 자, 19강의 마지막 예문입니다. 제가 처음보다 강의를 좀 짧게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빼놓는 건 없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막 40분, 50분 올렸더니 현장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았는데 저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이미 합격하신 분들, 공직생활 하고 계신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꾸준히 연락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선생님 이게 현장에서 들을 때는 일단은 뭐 50분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최소 50분, 뭐 1시간 반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는데 유튜브가 좀 어떤 내용 강의를 하더라도 50분, 1시간 이렇게 가는 게 집중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 짧게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길게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알아서 2개, 3개 한꺼번에 들을 테니까 선생님 좀 20분에서 30분 길어도 이렇게 30분 내외로 이렇게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강좌를 그렇게 길게 구성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근간의 시험 형태를 보면 문법적인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몇 년 동안 문제화 되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엄청나게 시간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 마지막 예문까지 볼 거예요.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수입 닭 썼을 때 괜찮지 않나 싶겠지만 의미 잘 보세요.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수입 닭 이렇게 쓰게 되면 수입 닭이 무언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팔다의 주체가 수입 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수입 닭이 뭔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거예요. 이 수입 닭 자체가 팔리다가 걸린 거니까요. 정확히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국내산으로 속여 팔리다가 그죠? 적발된 수입 닭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상황 생각하면 너무 웃기잖아요. 자, 닭을 수입을 했는데 이 닭이 뭔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거죠. 그러다가 딱 걸린 겁니다. 거의 이솝우화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쓴다면 국내산으로 속여 팔리다 적발된 수입 닭 이렇게 써야 되고요. 아니면 수입 닭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판매자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확인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는 있는데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들이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복습해 주시고요. 자, 19강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